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우리 채널은 경제를 전혀 모르는 경알못도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경제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과 이 멤버십 회원님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중복이 되거나 이건 꼭 설명드려야 되겠다 싶은 내용으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분이든 궁금하신 내용은 이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메일 주소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1 환율이 지금 1200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로 0.25% 낮춘다는 말이 있던데 경제와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을 할까요? 그리고 네 번째, 지난번 사스 때와 비교해서 공포가 극에 달했던 시점이 증시의 저점이었던데 이번에도 대략적으로 그런 지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원화는 프록시 통화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프록시 통화가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중국보다 금융시장이 더 많이 개방된 우리나라가 투자금을 유입시키고 회수하기 더 용이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인데 특히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제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프록시 통화라고 하는데요. 그림처럼 과거 유사한 흐름을 보여온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경우 대지열병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최근 사건으로 경제가 단기간에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한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도 농산물 수입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중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 또한 둔화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입장도 마찬가지죠. 이번 사태로 일시적으로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근 이렇게 확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경상수지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똑같죠. 경제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글로벌 환투기꾼인데요. 환투기꾼의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현재 경제 상황도 좋고 질병 우려도 적은 미국에 투자를 해서 달러를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중국에 투자할지 어디를 선호할까요? 당연히 달러를 매수하겠죠. 앞으로 사태가 엄청나게 악화되면 좀 더 오르겠지만 적정 수준에서 다시 안정되면 환율은 다시 하락하겠죠. 확실한 것은 트레이더도 아닌 개인들이 지금 상황에서 환투기를 한다고 투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환율 고점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로 0.25% 더 낮춘다는 말이 있는데 경제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지조차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증시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했다고 하면 2012년부터 코스피가 급등했어야 되죠. 그런데 코스피 흐름은 박스권이죠. 미 연준과 같은 어마어마한 머니파워를 우리나라 한은이 자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수출과 연관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 경기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에 따라 더욱 민감하게 움직여왔습니다. 결국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해도 당장의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금리를 인하해도 경제에 도움은 되겠지만 증시나 경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사스와 비교 영상에서 공포가 극에 달한 시점이 저점이었는데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시장이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여부를 볼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빅스 지표가 있습니다. 빅스 지표 값이 치솟으면 시장에 주식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고요.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값이 낮으면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지난 2003년 2월에 빅스 지수가 최고점을 찍고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를 보면 2월이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은 매수 시점이었죠. 공포가 극에 달한 시점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빅스 지수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그러나 역시 이 지표 또한 최저점을 잡아낸다는 것이 확률은 70% 미만입니다. 그래서 최저점에 몰빵을 해야지 이것보다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죠. 현재 빅스 지표를 보면 2020년 사태가 시작될 때 19까지 치솟아 올랐네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17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제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태가 심각해지면 전고점을 넘어가겠죠. 그런데 역시나 최저점을 맞출 수 있는 마법의 지표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정 이상 지금처럼 치솟아 올랐을 때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답이겠죠. 자,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